예, 거기도 넘겨주시고. 예, 근데 요즘에는 지금 뭐 한국에서 뭐 통일 얘기할 때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통일 얘기할 때 유라시아 철도가 깔리고 러시아에서 뭐 자원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쓴다. 이거 장사하는 장사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세상의 힘은요 국방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끊임없는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전쟁이에요. 자원전쟁. 근데 미국을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쉘 오일 가스라는 게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안반층에 상당히 깊숙이 있어서 현대 과학으로는 그걸 끌어내도 그 생산성이 맞질 않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몇 년 지나면서 2012년, 2013년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는 끌어올리는 기술이 개발돼 갖고 120달러, 배럴당 120달러 올라가던 그 가스가 석유가 80달러, 60달러까지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지고 발견한 그 쉘 오일 미국 전역에 걸쳐서 뭐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전역에 걸쳐서 있는 게 발견된 게 앞으로 전 세계가 250년에서 300년 쓸 정도의 가스 오일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텍사스 쪽에서 발견된 게 또 전 세계 75년 쓸 수 있는 적어도 300년 이상 마음대로 석유 유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 11월 달에 인도 퍼시픽 라인을 형성해 갖고 중국을 지금 협공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러시아는 무너뜨렸고 이제는 G2라고 해서 까부는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자꾸만 까부니까 인도하고 퍼시픽 라인을 완전히 봉쇄하면은 중국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7, 80%를 중동에서 해외에서 석유를 가스를 사와야 되는 중국이 이거를 봉쇄하면요 중국은 한 6개월 내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올스타리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가 1대1로 해서 뭐 난리를 치지만은 여러분 국방력도 게임이 되지 않고 자원력도 이미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러시아에서 송유관을 열어갖고 가스를 러시아 거를 갖다 온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 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적에게 내통해서 팔아먹는 걸 여러분이 미국이라 하면 그대로 놔두겠어요? 이건 정말 장사꾼인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갔던 거 다 막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국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미국에게 절대로 한미동맹 지금 이 세력은 선출될 때도 41.8%, 42%도 안 됐지만은 그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금은 아마 7, 80% 이상의 사람들은 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당신네들이 딜을 해라. 우리는 미국 한미동맹 영원히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인카리지 해주고 계속 우리 한미동맹을 부르짖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대사관 직원들 한 20여 명이 나와서 한 20, 30분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동영상 찍고 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은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화제를 바꿔서 그러면 이제 남북한의 동향이 어떻게 돼가는가? 저는 뭐 원치 않게 지난 99년도부터 탈북자 고위직들을 미국 상하원에 불러들여서 많은 증언을 하면서 그 이후에 관계를 갖다 보니까 매스컴에 나오지 않던 고위직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그냥 저절로 많이 습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늘 정보기관원들이 따라와서 묻습니다. 써달라고 묻고 왜? 자기네보다 휴민트가 우리가 빠르거든요. 우리는 핸드폰 바로 연락이 되니까 시장 동향도 알 수 있고 지금 그런 시대. 지금 북한의 핸드폰이 이미 400만 대가 넘었거든요. 우리 거 다 봅니다. 간부들은요 하루 저녁에 인기 드라마 4개, 5개 보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북한은 다른 것보다도 한류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는 사람 중에 여럿이 뭐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부르다 걸렸다 뭐 하면서 이 한류 때문에 지금 망하게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약 환자들이 마약에 계속 중독이 되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한류의 마약에 걸렸기 때문에 주체사상이고 뭐고. 지금 북한은요, 네 가지가 북한을 지탱하는 힘이었는데 이미 세 가지는 다 붕괴가 됐어요. 첫 번째로 우상화가 붕괴됐습니다. 우상숭배, 김일성일 때는 조금 사람들이 80~90% 좋아했어요. 지금도 탈북자들 김일성 막 욕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 속에 73년 때까지는 우리가 잘 살았다 하면서 자부심이 있고 김일성 장군, 그놈이 김성주가 거짓말해서 김일성 둔갑질한 거. 요즘에 포천시장이 54억을 들여서 미친 짓을 김일성 별장을 짓는다 해서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갖고 포천시청 다 뒤집어놨어요. 그래갖고 사과받아갖고 안 한다. 지금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막 뒤집는 거예요. 지금 독이 올랐어요. 박원순 너 아들 데리고 와라. 이놈이 신체 검사를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 내렸는데 지금 4년이 다 되는데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저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현상금이 1,500불에서 좀 더 올라갈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보다 줄라고요? 예. 어디 있대요? 아이고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그것부터 먼저 알아요. 근데 이 박원순님께서는 모르신대요. 위대하신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거 참 딱도 하십니다. 우리가 데려다 드릴까요? 그래서 지난번 12월 31일 작년에는 보신각 타종하려고 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칠 때 박원순 너 아들 데려와라. 우리 청년들 가서 했더니 신발도 한쪽 놔놓고 도망갔는데 올해는 우리가 거기서 저는 1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5시간을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악을 써보기 처음입니다. 목사가. 근데 거기서 박주신을 데려와라.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이거 종이 말아갖고 이거 하는데 목이 다셨습니다. 근데 그게 생방송에 다 나왔더라고요. 그 타종을 하는데 마이크 들은 아나운서가 좋은 얘기도 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JTBC가 메인 방송으로 찍었는데 다 들어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적어도 3분의 1은요. 박주신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버지가 모른다 그래서 안 오는구나.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5시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박원순 이름 나쁜 놈이구나.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일, 사드 배치하는 것도요 다 못하게, 군인도 못하는데 이 청년들이 가서 그거 밀어갖고 사드 배치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수도요 너무 점잖해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저도 굉장히 참고 온순한 스타일의 사람인데, A형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이 현장에 나와서 저는 정말이에요, 우리 3족이 다 총살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빨갱이 국가로 넘어간다면요, 저는 피 흘릴 각오, 총 들을 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정말이에요.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 무서워하죠. 배는 게 없어요. 저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우리 안 무서워해요. 감옥 가는 거 요즘에 편안하게 가서 책 실컷 보고 마음대로 할 텐데 뭘 무섭습니까? 우리 태극기 부대 다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대통령서부터 머물 방이 없어서 다 나와야 됩니다. 돈 집어넣어요. 우리가 폭탄만 먹으면 집값 집어넣어요.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태극기 부대 다 서울국사 우리 다 집어넣어봐라. 못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 누군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남재준 장군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시 바꿔줘도 괜찮죠. 국립호텔에서 독한만 먹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박원순 그렇게 떼드리니까 지금 김상진 단장서부터 오상종 고소고발을 9개 10개 집까지 다 경매까지 붙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독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도 겁이 나는지 500m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있더라고요. 오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박원순이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 왜 우리 보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가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이 모양 이 꼴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치판에게만 우리가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꼴깍 넘어갔고 지금도 꼴깍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33년 살던 미국 삶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 뭐라 그래요? 당신 혼자 다 애국해? 아이고 그렇게 돈 벌었으면 떼 돈 벌었겠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이 판세에 뭘 바꿀 수 있는가 하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 하나 꽃피고 여러분 하나 꽃피면 온 산이 꽃 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저도 지금 띵탱크를 하고 있지만은 이만큼 정도 모여서 뭘 배우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자리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우사님한테 저 다른 거 다 젖혀두고 여기 오겠습니다. 여기 불 붙이는데 내 불씨 하나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치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시민사회가 경제 선진화에 걸맞는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임이 바로 뭐 국회의원 하나 검증 전도 떠나서 이게 정말 전문가 그룹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요, 국회의원 어느 놈들이 우리를 무시합니까? 이 정도 모임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명만 모여서 한번 배째봐라 하면은요, 여러분 뭘 못합니까? 혁명이 수천만, 수십만, 수백만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동지들 5명, 10명, 20명 모일 때 이게 똘똘똘 뭉치면은 이게 혁명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북한의 상황은 재작년 9월 23일에 B-1B F-15이 F-35가 평양까지 왔다 갔을 때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은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나들고, 야, 북한이 그때 왔던 비행기에 갖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리기만 했으면 평양은 완전히 불바다 되는구나. 다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에요, 지금 벌써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국경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국경에 있는 단체가 한 달에 50명 정도, 옛날에 뭐 굉장히 많았죠. 근데 끽해봤자 50명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요, 하루에 20명 이상이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정일 죽은 다음에 국경선 얼마나 철통같이 지키고 즉시자 사살하라, 삼족을 멸하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굉장히 넘어오기가 힘들고, 또 넘어오기 힘드니까 국경 수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최소한도 1,500만 원씩 줘야 돼. 이거 거금이에요. 우리도 큰 돈인데 1,500만 원 북한 사람이 그게 구하기 쉽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넘어오는데 지금은요, 과거에는 함경북도, 양강도 그쪽, 해산하고 저쪽 도망가 그쪽으로만 넘어오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북한 전역에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량 사태 탈북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결렬이 되니까 이제는 결국은 미국이 참을 만큼 참았다가 이건 이라크처럼 스트라이크 할 것이다, 겁이 나는 거예요. 6.25 때 바로 제가 88년에 미국 CIA에서 릴리스한 그 영상 자료를 보니까, 제가 북한에 살았어도 미제 원수로 하겠더라고요. 그냥 대도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싸그리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그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 무기 갖고 자기네 어느 순간에 이라크 치듯이 때리면은 뭐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 전역에서 넘어오기 시작한다. 한 달에 50명이 하루에 20명이면 10배 이상 탈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부모들하고 떠나서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냥 젊은 애들이 막 툭툭 튀어나온대. 지금 갈 때까지 다 갔는데 이 북한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1년 반 동안에 대북 제재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고 그게 최고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저들이 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북 제재 5가지 해제해달라, 그거였어요. 우리 이 문가는 뭐였습니까? 종전선언 해달라, 이건 줄 알았는데 헛다리 짚었어요. 그거는 너 속여 먹으려고 한 거야. 비핵화, 그것도 북한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핵무기 완성, 그리고 핵 보유국 선언, 지위 선언, 그게 그들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가는 그거 알았으면서도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여당에 와서는 그대로 보고하고 야당과 미국에 가서 거짓말했습니다. 이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의 유엔 대북 제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되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지 애비에게 물려받은 비자금 40억 달러 다 써버렸어요. 비자금으로 치적 사업하느라고 다 써버렸는데
갑자기 이름이 어디서 돈벼락을 맞아서 전국 15곳의 치적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가? 이건 뭐 주민들도 모자라서 군인들, 인민군 40만 명 이상이 거기 동원된다 그래. 그러면 치적사업을 해서 김정은 장군이 위대하다 이렇게 해야 잠깐만 되니까. 근데 이게 돈이 잘리니까 1년 넘게 수답을 하다가 작년, 재작년 문재인 당선된 지 2, 3개월 이후서부터 15곳에 동시에 막 이 치적사업이 진행되니까 왜? 일 안 하면 좋은데 갑자기 일하더라고 막 다구치니까 이 김정은이 이름이 어디서 돈벼락을 맞아갖고 이게 치적사업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돈벼락 맞았겠어요? 안 맞는 사람은 다 아시겠죠? 저는 말 못해요. 돈벼락. 근데 요번에 한국은 완전히 빨대 꽂고 돈을 빨아댔는데 지금 그 정황 다 잡고 있죠. 이상한 비행기 한 대 가면 보고하지 않은 비행기 또 한 대 따라가고, 여기 가면 또 알리지 못하는 비행기 저리 따라가고, 요번에도 놀러 갔다가 비행기 2대 오라고 그래서 뭘 싣고 가는지 주재원들도 하나도, 리포터들도 찾지 못하게 하고. 이야, 정말 세계 외교의 역사상 이런 개념 없는 외교를 하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임금님길 당나귀기 지금 점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우리만 불안한 줄 알았더니 북한 주민들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합리화해도 돼요. 죄 없는 나라 친다가 아니라, 저거는 한국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한다. 지금은 때려도요, 미국 국내 여론이나 세계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됐습니다. 이젠 됐어요. 쳐도 욕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보수라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미국 사람들에게 태극기만 흔들고 뭐 박근혜 대통령 다 낸고요. 여러분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자꾸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를요 알아갖고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시민들도 우리에게 동조하지. 아, 저 사람들 아직도 저 얘기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술전략이나 구호도 바꿔야 돼. 지금 더 중요한 건요,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그러면 미국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미국에 전화하고 다 해갖고 지금 한글로 편지 써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읽어요. 대사관에 편지 쓰고 해서 한미동맹 절대로 우리 이거 다수에는 원치 않는 거다. 지금 이런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이런 거 원치 않는 거다. 미국의 마음을 그대로 잡아야 돼요. 그게 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미국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태극기 운동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이제 감추고 이란까지 갖다 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뭐 울그락불그락해요. 뭐 자기네 나라 다른 것보다도 시리아와 이란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다 거기서 팔아먹으니까 지금 시리아가 북한을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9월 23일 그때도 풍계리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격하겠다. 저는 그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이 안 하고 있으니까. 왜? 거기서 자꾸만 시리아 갖다 감추고 2007년에도 시리아 공습을 했거든요. 1년 있다가 몰래 발표했죠. 또 2004년에 용천역 폭발 사고 난 것도 저희는 자동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시리아 핵 물리학자가 과학자가 1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거 죽인 겁니다. 누가 죽였겠어요?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죽인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적인 우리를 대변해서 확실한 첩보만 있으면 북한을 손을 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런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죽하면 호위총국 대통령 경호실 직원은 한 번도 식량 배급이 끊긴 적이 없는데 작년 가을에 보니까 3개월 동안에 월급을 주지 못해 배급을 끊겼어요. 아니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경호실 직원을 배급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요번에 암살 모의가 또 드러났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우리나라 국정원 때 박근혜 대통령 초임기에 그게 드러나서 CIA에서 작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약 7,000여 개의 지하시설과 땅굴이 있는데 지하시설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개인과 단체에게 20만 달러를 주겠다. CIA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한 게 우리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과 북한에 있는 내부 세력과 결탁해서 김정은을 죽일 세력을 거점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IA에서 이런 발표할 때 저는 들을 때 이미 첩보라는 거는 말로 나오면은 그건 더 이상의 첩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하고 싶은데 그 첩보를 달라는 얘기구나.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정말 북한의 김정은을 죽일 그런 묘법이 있다면은 그게 가장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 피 흘림이 없는 제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걸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2차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아주 무지무지한 궁지에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해야 되겠죠. 피비린내라는 숙청 작업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막 대북 활동을 할 때 당신네들이 결단 내려라. 기다리면서 장성택 현영철이처럼 기다리면서 죽지 말고 너희가 결단 내려라. 결단 내리라는 건 뭐예요? 제거하려는 얘기죠. 왜 기약 없는 하레비, 에리, 아들놈에 걸쳐서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 아니 아프리카도 아니고 무슨 나라 대통령 리더가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이 그게 대통령의 비전입니까? 이미 할 수 있었으면 하레비 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능한 정권 백두혈통이건 뭐건 너희가 못 따라. 그리고 우리 남북한이 이 기회에 통일로 기회로 가자. 우리는 계속 그 압력을 집어넣고 대북 공작하고 USB 집어넣고 대북 방송하고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 죽이려고 그러죠. 제 핸드폰 여기 컴퓨터 다 들어와서 해킹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이놈들이 자기네 계속 정권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아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